613번은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네트워크는 기존의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조합주의, 특정 세력이 주도한다는 이런 이론에 대한 반대예요. 행정학 총론으로 본다면 거버넌스와 되게 유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주체가 공도 있고 사도 있고 이런 주체가 하나의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학이나 문화 인류학 어떤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이 정책 연구에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키워드는 사회 문화 인류학이 아니라 밑에 있죠.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이 특징 지어진다. 근데 이런 다양한 참여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네트워크 이론이고요. 이 안에는 하위 정부 모형, 그 다음에 이슈망, 커뮤니티가 있어요.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14번입니다. 네트워크 이론의 핵심은 뭐다? 누가 행위자인가? 그들의 관계가 어떤가? 제로섬인지 난제로섬인지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 맞았고요.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이다. 이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형은 특정한 자 조심해야 돼. 모든 문제를 소수가 다 지배한다면 엘리트론이죠. 얘는 문제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문제, 다원주의 견해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수평 관계고 의존적이야. 근데 어떤 건 의존성이 되게 강해요. 하위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어떤 건 의존성이 약해요. 이게 이슈망이야. 그래서 의존성이 있는데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응집성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고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게 있고 경계가 단단한 게 있고 느슨한 게 있지만은 어쨌든 다 경계가 있고 참여자가 있고 그들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들의 관계는 하위든 이슈망이든 그 다음에 커뮤니티든 전부 다 뭐다 수평적이다. 이건 맞죠? 키워드가 특정한 문제, 상호 의존성, 수평적 협력이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15번은 맞았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는 공도 있지만 사도 있다니까요. 민감한 부분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됩니다. 틀렸죠? 이건 틀렸고요. 17번입니다. 네트워크 모형은 정부 조직 내부의 관리 측면에만 초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특히 외부 관계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어. 이거는 내부의 관리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부 관계도 있겠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 밖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또 이 조직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단한 유기체가 아니라 부서별로 전부 다 자기 목적이 존재합니다. 자기 목적이 존재하는 느슨한 연합체란 말이야. 그치? 어쨌든 이건 틀렸습니다. 내부 관리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외부의 상호작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틀렸어. 18번입니다. 네트워크 모형은 보다시피 국가도 하나의 참여자일 뿐이야. 또 국가라는 것도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라 국가 내부에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마다 전부 다 자기 의견이 다 달라요. 국방부, 외교부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뭐다 행위자이다. 하위 정부도 부서별로 갈라져 있는 거고 이슈망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티도 부서별로 전문가 영역이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죄송합니다. 자, 19번입니다. 이러니까 정책 네트워크는요. 정책 의제가 만들어지고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되고 다시 환류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해요. 그래서 정책 과정의 전반을 지배하는 포괄적 거시적 틀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틀렸죠. 이런 관계 속에서 변합니다. 물론 어떤 건 잘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하위 정보가 제일 잘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슈망은 상당히 많이 변하겠지. 그래서 틀렸어요. 잘 안 변하는 것도 있고 잘 변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변합니다.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변화해 갑니다. 가변적이라는 거야. 가변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변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에 건 맞았다. 정책 전 과정을 지배하는 포괄적 거시 틀이다. 그러나 주로 우리는 의제 단계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변하는 가변적 존재다. 물론 나중에 누가 더 가변적이냐 물어봤을 때는 이슈 네트워크가 제일 가변적이에요. 자, 20번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그 규칙이 단단한가 느슨한가
고정되어 있는가 좀 더 유동적인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됐지? 이 규칙의 가변성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규칙은 있고 경계도 존재하고요. 참여자도 있습니다. 참여자가 특정되어 있는가 개방되어 있는가 이런 차이는 있어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경계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가변적이다. 룰이 존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돼요. 네트워크 문제 물어볼 때도 네트워크의 특징을 물어본 건지 그 안에서 하위 정부 이슈만 커뮤니티의 차이를 물어본 건지를 좀 봐둬야 돼요. 자, 21번입니다. 이러니까 이 네트워크 안에는 공무원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국가가 주도한다는 조합주의, 사회가 주도한다는 다원주의에 대한 반발이겠죠. 이분법을 극복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가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이 복잡한 세상엔 국가와 사회가 협력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극복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자, 22번입니다. 하위 정부가 제일 먼저예요. 60년대 하위 정부 모형. 이게 바로 로이의 정책 유형론에 나왔죠. 배분 정책에서. 특정 정책을 특정 세력이 지배한다는 거야. 교육은 교육 관련 단체, 교육 관련 공무원, 교육 관련 상임위원, 국방은 국방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다 따로따로 있는 게 하위 정부 모형이고요. 근데 하위 정부는 특정한 정책을 특정 소수가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건데 환경이 복잡하고 관할이 겹치고 이익단체가 발달하고 시민단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특정 소수가 모든 걸 그 정책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힘들어져요. 그래 등장한 게 70년대 말에 뭐다? 이슈망이에요. 해클로에 의해서 제시된 게 이슈망입니다. 어쨌든 60년대 하위 정부가 먼저 70년대 말에 이슈망이 90년대 가면 커뮤니티가 등장합니다. 영국 모형이에요. 이거는 맞았죠. 22번 맞았습니다. 23번입니다. 원래 미국은 다원주의잖아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골고루 들어가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보니까 어떤 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어떤 건 소수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철의 삼각은 원래는 엘리트론이 다원주의를 공격하는 무기였어요. 봐, 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가 들어가지 않냐. 소수가 지배하지 않냐 이런 얘기였어. 그래 철의 삼각 또는 삼자 동맹이었어. 부정적 의미예요. 근데 이 철의 삼각이나 삼자 동맹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책만 지배해요. 정책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많잖아. 그러면서 이제 또 대통령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단체들을 관련 공무원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하위 정부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 행정부처, 관련 이익단이 통합적이고 동맹관계도 서로 호혜적이니까 배분 정책은 수혜자 중심적이잖아. 그래서 철의 삼각은 약간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건 맞지만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의 삼각이나 삼자 동맹이나 하위 정부나 같은 모형이야. 다만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철의 삼각이나 삼자 동맹으로 표현했을 때는 소수가 단단하게 이런 의미야 이게. 소수가 지배한다. 좀 엘리트면이 좀 강하지. 근데 하위 정부는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건 다원주의 면이죠. 이건 맞았습니다. 24번입니다. 철의 삼각은 소수가 틀렸죠. 모든 정책을 지배하면 이건 엘리트론이에요. 소수 엘리트가 그 특정 정책만 지배한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소수는 맞는데 모든 정책이 틀렸죠. 특정 정책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하위 정부도 철의 삼각과 같아요. 그래서 철의 삼각이나 하위 정부는 같은 모형이고 이런 하위 정부나 철의 삼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건 누구다? 이거는 이슈망이야, 이슈망. 해클로에 의해서 78년도인가요? 이건 틀렸죠. 이슈 네트워크가 돼야 돼. 26번입니다. 어쨌든 하위 정부든 이슈망이든 미국식 다원주의를 반영한 거 맞아요. 누가 더 다원적이냐 물어봤을 땐 당연히 이슈 네트워크겠지. 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하위 정부도 다원주의 면이라고요? 분야별로 다 다르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틀렸죠. 그들의 관계는 주로 배분 정책이야. 수혜자 중심이다 보니까 응집성이 되게 강합니다. 불안정하지도 않고 안정적이고요. 호혜적이고 동맹적이다 이게. 틀렸어. 이거는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슈망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 이슈망도 다원주의를 반영한 거니까. 됐지?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건 틀렸습니다. 27번입니다.
자, 하위 정부는 보다시피 분야별 관료가 분야별 정책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찢어질 수 있는 배분 정책이에요. 재분배 정책은 누가 주도한다? 대통령, 그다음에 계급의 엘리트들, 가진 자 계급의 대장과 못 가진 자 계급의 대장, 그리고 대통령 수반에 의해, 생령 수반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엘리트론이고요. 이게 하위 정부가 만들어지고 분야별로 찢어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배분 정책입니다. 배분 정책이야. 자, 재분배가 아니라 배분 정책을 바꿔줘야 되고요. 28번입니다. 이슈망은 특정 집단이 아니야. 다 들어간다니까. 선출직 의원, 해당 관료, 해당 특정 집단이 중요한 건 누구다? 하위정부 철회 삼각이다. 그럼 이슈망은 개방적이다 보니까 단순한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환경단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78번은 이슈망을 하위정부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슈망이 이겁니다. 의회 스태프,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스태프라는 관련자들까지, 또 당의 기관이 아니라 타 기관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비제도권적이고 제도권적 통로를 통해서 유동적이다. 왜? 참여자가 들락날락 한단 말이야. 관계도 갈등적이고 불안정하다. 이건 이슈망 맞습니다. 훨씬 더 넓어졌죠. 자, 그 이슈망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들어온다. 이해관계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해관계자도, 그다음에 환경단체도, 타 행정기관도 중첩돼 있다 보니까 70년대 말에 만들어집니다. 29번은 맞았고요. 자, 이슈망은 보다시피 전문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 당사자라든지 이런 사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망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계는 갈등적이야. 참여가 제한적, 관계가 제한적 합의다. 어떤 사람은 참여자의 자원이 보유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둘 다 자원이 보유되어 있다면 협력할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누군 있고 누군 없어 봐요. 누군 영어를 100점 맞는 친구, 누군 20점 맞는 친구야. 이거는 협력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치? 근데 누구는 영어를 100점 맞고 누구는 행정을 100점 맞아. 그치? 그럼 서로 공유할 게 있잖아, 지금. 난 걔한테 영어를 배우면 되는 거고, 걔 나한테 행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요. 서로 공유할 게 있다 보니까 협력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이슈망은 어떤 사람은 자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볼 커뮤니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공유할 자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협력 관계가 될 겁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관계가 제한적 합의다. 그 다음에 자원 보유가 한정돼 있다.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다. 이건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참여, 특히 정부를 강조한다. 집단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건 조합주의예요. 그치? 정부가 주도하고 노동자 집단, 경영자 집단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조합주의고요. 이슈망은 정부가 강조한 게 아니야. 그냥 아무나 들어온단 말이야. 오히려 사회 중심적이고 다원적이란 말이에요. 또 서로 갈등적이죠. 협력 관계보다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건 조합주의로 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모든 여러 개 막 같이 나와야 돼, 막. 이 문장을 뭐 다 외우라고 그러는데 천재는 하는 거죠. 저는 못 외우겠어요. 왜 논의되는가? 논점을 가지고 포인트 단어를 찾아내는 게 빠르지, 이 많은 지문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뭐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라고 막 그러시던데 저는 자신 없어요. 네, 또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이 안 나오니까. 단어 조합이 얼마나 많은데 섞여버리면 정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게 하나의 의미라면 외워도 되겠죠. 근데 어떤 단어가 어떻게 묶이냐에 따라서 타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섞였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는가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는 그런 식의 방법은 저는 행정학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정되어 있는 과목이라면 용어들이 가능하지만 행정학처럼 용어가 섞였을 때 다른 뉘앙스를 끄집어내는 학문이라면은 그렇게 접근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슈 네트워크는 영국망이 있고 미국망이 있어. 미국망은 하위 정부와 이슈망의 싸움이고요. 영국망은 이슈망과 커뮤니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의원 내각제잖아. 정당이나 의회 중심이 모든 걸 주도했었는데 여기다가 외부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영국으로 바꿔줘야 돼요.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 미국은 원래 사회 중심이었잖아요. 정당과 의회 중심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등장한 건 커뮤니티다.
내부 의원들이나 정당 관련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전문가까지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부 다 전문가에 대해 분야별로. 자, 3번입니다. 공동체 전문가들이야.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다? 공유할 전문 자원이 존재하죠.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분도 이 분야의 전문가고 나도 전문가고 다 전문가란 말이야. 그럼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공유할 자원이 존재하겠죠.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여러 선생이 있잖아.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 그래야 한 과목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합격을 시켜줄 거니까요. 근데 내가 전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분들을 끼워줄까? 안 끼워주겠죠. 도움이 안 되잖아 본인들한테. 그 얘기다. 자,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 관계,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 건 공동체가 맞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로즈 영국이에요. 공동체 맞고요. 서비스 연계망이다. 공동체고 전부 다 전문가 중심이다. 이러니까 신뢰와 협조하에서 정책에 참여한다. 맞는 말. 하위 정부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지만 이슈망에 비해서는 폐쇄적이에요. 전문가만 들어갈 거니까요. 영국 모형이었고요. 자, 공동체는 행위자들은 매우 유동적 아니야. 공동체는 전문가니까 한정돼 있어. 분야별 전문가 몇 명 되겠어? 한 50명 되겠죠? 우리나라의 금융 전문가. 몇 명 안 된단 말이야.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유동적이다, 불안정하다, 이슈에 따라 막 바뀐다. 이건 이슈 커뮤니티야. 문제 이슈망입니다.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공동체를 뭐로 바꿔줘라? 이슈 네트워크로. 자, 공동체 참여자가 좀 더 넓어요. 왜 하위 정부 특정 애들만 들어가잖아. 특정 관료, 특정 상임위원회, 특정 해당 집단이잖아요. 근데 얘는 분야별 전문가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하위 정부가 비교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나왔죠. 참여자가 좀 더 넓어요. 물론 이슈망에 비해서 좀 더 제한적이겠지만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참여자 수와 관련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야.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는 배제한다. 이건 커뮤니티예요. 둘이 바뀐 거야 지금. 이슈망과 커뮤니티가 바뀐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38번입니다. 공동체가 장기적이야. 분야별 전문가들 한 방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적 교육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건 누구다? 이슈 네트워크다. 서로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39번입니다. 이익의 종류 관련해서 커뮤니티는 주로 뭐다? 전문적 이익이야. 경제적 요 전문 분야 이익이고요. 이슈 네트워크는 모든 이익 다 들어와요. 환경도 들어오고 뭐 교육도 들어오고 왜 관련만 있다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이건 맞는 말이다. 이익의 종류 관련해서 커뮤니티는 경제적이나 또는 전문적 이익이 지배적이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그 관련된 모든 이익이 다 망라된다. 저는 맞았습니다. 자, 40번입니다. 결정 요인론이네. 이거하고는 네트워크는 끝났습니다. 이건 정책 결정 요인론이고요. 자, 어쨌든 네트워크 마무리할게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트워크 이론은요. 왜냐하면은 뭐 별로 학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논점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기존의 다원론, 사회가 다 지배하더라. 소수가 다 지배하더라. 엘리트론, 국가가 다 주도하더라. 조합주의. 여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냥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좀 더 단단한 거버넌스, 느슨한 거버넌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네트워크만 물어보는 건지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모형을 비교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제에 맞게 이제 좀 해석해 봐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